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 유니스타즈 그룹에 첫 문을 여는 1박 행사가 있었죠. 네, 거기 다 다녀오셨나요? 네, 낯익은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자, 1박 행사의 주제가 어떤 거였었죠? 스타트. 여러분들은 2019년도를 가열차게 스타트하고 계신가요? 네. 뭐든지 그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걸음이 다 나겠죠. 그죠? 올 지금 1월달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2019년도의 사업의 성장과 그런 속도가 아마 결정날 겁니다. 당연히 집중하셔야 되겠죠? 네. 이 시간도 당연히 집중하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1박 행사 때 1000여 명 넘는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 때문에 북적이었어요. 특히나 첫날 행사 끝나고 나서 숙소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막 트여가지고 올라가고 저번 초가 또 배를 또 울리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재밌는 상황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자신있게 타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인원초가 벨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타면 벨이 울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벌써 타신 분들이 타도 된다고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벨이 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표정들이 역력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벌써 타신 분들 중에서 때문에 못한 거 아닐까 하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하셨던 분들이 가장 원망스러웠던 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 원망스러운 놈들을 없애는 그 일을 제가 전문적으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체대를 졸업하고 한 20년 넘게 이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여러분들 이러한 몸을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체육에 대한 비전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서 안 좋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시죠? 병원 먼저 찾으시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운동으로 몸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운동 처방을 먼저 받아서 먼저 운동으로 몸을 좀 이제 다스리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보다 이 트레이너에 대한 대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연륜 있고 나이 드신 그런 트레이너가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저도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제 미래를 그쪽으로 좀 보고 진로를 보고 그 일을 선택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비전과는 틀리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제 반대로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러 많이 다녀보셨죠? 헬스장? 네, 헬스장 딱 가셨는데 나를 담당하는 트레이너가 연륜은 있는데 나이 많은 트레이너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젊고 잘생기 뭐 송중기 뭐 김민호 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저는 빠른 은퇴의 길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괜찮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괜찮았을 때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또 연예인 담당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먹고 나서 한 3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젊은 친구들한테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지도를 하는 이 필드가 아니라 이렇게 카운터까지, 카운터를 넘어가서 센터 밖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전단지 펀스막을 들고 하루 왼종일 그냥 동네를 회잡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선택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했었던 일이 이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센터 관리 쪽으로 제가 계속 이어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서초동과 김포에 이렇게 큰 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다 운동만 하고 폰만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매출, 회원관리, 뭐 청소, 아까 보셨죠? 광고, 홍보까지. 더군다나 저같이 센 놈들을 한 20명 정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 안 듣거든요. 그놈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맨날 뒷골 땡기고 어지럽고 막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해지는 날이 하루 오더라고요. 갑자기 센터는 이렇게 천장이 높잖아요. 그 천장이 제 머리 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지금 넓잖아요. 이게 한 90도 정도로 좁아들어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장시간 동안 검사랑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정상, 지극히 정상. 맨 마지막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오더니 검사 결과는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데 당신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고황장애 표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하고 계신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잠깐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만두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에 대해서만큼은,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자주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 일을 그만두면 어느 누구도 제게 돈을 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바쁜 일이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가 되게 일수였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집에 아내가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뭐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도 뭐 등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가기 일수였죠. 어쩌다가 쉬는 날이 이제 쉴 때가 있어서 집에 좀 쉬고 있으면 아이가 제게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런 아이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엄마랑 놀아. 아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라는 말을 반복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몸 상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누구의 행복과 누구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그 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고 제 진로로 제 미래를 꿈꾸면서 했었던 그 일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일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전공을 살려가지고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아마도 한계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또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일을 끊임없이 계속 찾고 계실 거예요. 왜일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일을 찾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투잡, 쓰리잡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전을 봤었던 그 일을 몸으로 때우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40이 넘어가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분만 계속 팠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을 하기에는 저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제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눈은 자영업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영업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부모님이 좀 식당을 했었거든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 부모님한테, 몸도 안 좋아지시고 연례이신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식당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한 2개 정도 했었는데 뭐 안 돼서 좀 접었거든요. 망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볼까?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피트니스 요 판을 조금 줄여가지고 PT샵으로 좀 해볼까?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고 적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 3년 내 폐업률이 뭐 88%가 넘는다. 저는 틀릴까요? 지금까지 많이 말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적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차에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하는 일 하지. 그래서 진짜 관심도 없었던 일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했었던 일이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지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일로만 제 눈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살도 찌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우울증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이 쫙 빠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멋있게까지 변하더라고요. 이분보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또 편견을 버리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제 눈앞에 보였고, 지금은 그때까지 저한테 없었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삶의 여유까지도 가질 정도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전이고요. 이게 후예요. 그거 많이 변했죠? 네, 빨리 넘어갈게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 한 번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2016년 6조를 넘어져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 중에 35%인 2조 가까운 수당을 누군가는 받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러한 기회조차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를 50조를 넘어서 100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당 역시도
30조에서 40조로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도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탄생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일까요? 아니면 상식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대세의 흐름에 여러분들 편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 기회로 다가온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일에 관심조차 없었었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저보다 약간 먼저 시작한 저희 아내 역시도 제게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회사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밤 늦게까지 컴퓨터 켜놓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식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세미나 한 번, 두 번만 오면 다 알 거라고 저 혼자 무식하게 알아봤었던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깊이 알아보고 했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또 능력 있고 나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성공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억대 연봉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일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편견을 버리시고 제대로 알아보신다고 하면, 그리고 저처럼 무식하게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자, 기존의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해서 회사 수익에 생긴 세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는 일입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 이러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소비자와 이렇게 직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써봐서 좋은 어떤 체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었을 때 이분 역시도 회사와 직거래, 이분도 누군가에게 전달했었을 때 회사와 직거래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분들의 제품을 써보고 한 그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회사로부터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과거처럼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는 것보다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유통의 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유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통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읽고 있는 많은 성공자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 미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그리고 현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리고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공자들, 경제학자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입에 침을 마르도록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자격이 필요 없고요.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 큰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뛰어들고 있어요.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도잖아요. 좀 늘었겠죠. 약 한 1000만 명 정도. 그러면 인구의 20%,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인구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시작은 작게 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권리소득을 만들고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그마한 실패에도 온 가족이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인정하는 탄탄한 회사인지, 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탁월한 제품인지, 또 충분한 수익을 나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탄탄한 회사.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롱런하고 있는 회사면 좋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져서 물거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롱런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롱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주가 변동이 그 회사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크건 작건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더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한 부분을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인지,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먹고 써서 없어져서 지속적인 매출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는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소비자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먹고 써서 좋아서 누군가에 전달했었을 때 이분 역시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전달 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제품이 전문성과 기능성에 대한 부분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또 인정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외주, 남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충분한 수익을 안겨주는가. 회사에서 수익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했다고 많이 주고 늦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너무도 좋겠죠.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회사, OEM이나 이렇게 주는 회사라던가 총판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 생산 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률이. 더군다나 자체 생산을 하지 않으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낮아진 품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캐시백을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수당률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생산하는 그런 회사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끊임없이 소득을 나에게 주게끔 뭔가 리미티드가 걸려있지 않아야 돼요. 구간에 대한 제한, 비율에 대한 제한, 어떤 보너스도 뭐 일시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상속에 대한 제한을 준다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소득을 내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리미티드가 걸려있지 않은 회사를 선택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까다로운 성공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회사가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 전 세계 유사나 뉴트리션을 100%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창립자는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세요. 지금도 현미경을 보고 있는 미생물학, 면역학, 세포학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시약의 선구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죠. 이분은 1974년도에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드는 걸 연구소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설립을 해서 앱사인파 바이러스 진단시약 이외에도 33종이 넘는 진단시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 상용화를 시켜서 어마무지한 로열티로 큰 부를 쌓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진단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우셨죠. 근데 진단 분야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모님, 형제들, 지인들이 암과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진단보다 예방이 의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1992년도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설립이 되게 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길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운영되어져서 지금 올해로 27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지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지사가 설립된 그 해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간 소비자 단체인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바로 가입을 했어요. 자, 앞서 성공 조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약 한 3천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피해가 발생이 됐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사 수는 52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피해가 발생이 돼도 구제받을 일이 구제받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자, 회사 매출 3개월 매출의 40%에 대한 매출을 소비자 피해 보상금으로 예치를 해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예치금을 넣어놓지 못한다거나 기업 평가에서도 누락이 되면 가입도 할 수 없고 가입됐다 하더라도 탈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게 되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됐었을 때 사업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소비자는 6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사나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후에 한 번도 탈퇴되거나 들락날락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쭉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안전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이념 그리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유사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1996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60배 이상의 주식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문 제약업체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이 기사는 그 뉴욕증권거래소에 유사나가 상장이 된 그 해에 나온 기사인데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주식 투자가 이분의 투자 기법을 가지고 포브스지에서 향후 롱런할 회사를 꼽았어요. 5개 회사를. 자,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주가는 유산화가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기업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을까요? 자, 월마트는 세계적인 유통 체인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에 대한 레시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육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오옴이라고 하는 향후 인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학 연구를 백악관 과학기술부가 함께 할 정도로 세포과학, 세포 영양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유산에서는 자,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건강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날씬하고 싶은 욕구,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이 욕구에 부합하는 뉴트리션, 다이어트,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제품을 상당히 사랑하고 또 애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그 중에서 이 영양제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강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었습니다. 아주 센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었어요. 그것도 남이 드시는 그 용량, 원래 그 영양제가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였거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 3알씩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왜? 저는 영양을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영양제. 여러분들 이건 번외지만 영양제통 뒤에 보면 그 성분표 있잖아요. 성분표에 보면 맨 끝에 부분에 데일리 퍼센테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100% 되면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RDA라는 수치입니다. 그 100%에 맞춰서 먹으면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또 크게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TDI 수치라고 해서 그 ODS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영양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니까 매일마다 손에 그 영양제통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다 주고 그걸 한 11년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접하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책이 뭐냐면 건강 영양하면 가장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전 세계 영양제를 다 수거해서 과연 그 영양제 안에 충분한 종류와 다양한 종류와 충분한 어떤 양 그것들이 들어가서 효과의 효능을 발휘하는지 또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생체 이용료는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전문 서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먹었던 그 세다는 그 센 영양제가 생체용률이 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100%를 먹으려면 20배를 먹어야 되죠. 그럼 3만원짜리 영양제를 20배를 먹으면 60만원어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유산화 영양제 헬스팩을 먹고 나서는 딱 한 포만 가지고도 괜찮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포만 가지고도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생체용률이 무려 96.1%나 됐습니다. 저는 몸이 민감하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느꼈어요. 이게 몸으로 싹 들어오는 느낌을. 그래서 애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책, 맨 마지막에 나온, 얼마 전에 나온 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6판을 보고 더 경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1600개 정도의 제품을 다 모아서 수거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이 별로서 등급을 나누고. 근데
그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에게는 이렇게 메달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동메달 같은 경우는 식품 등급의 제조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동메달을,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죠. 영양기능식품 제조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실버, 그리고 자, 요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의약품 제조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플래티넘, 그리고 그 시설과 의약품 연구기관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면 플래티늄 플러스라는 메달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 메달을 받은 업체들이 있겠죠? 자, 딱 4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600개 중에 메달을 받은 회사는 이 4개밖에 되질 않아요. 브론즈 메달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1600개 이상의 제품들 중에 이 4개의 제품들을 빼고는 식품 등급의 제조 요건조차도 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어져서 유통되어져서 우리가 구매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는 의약품 제조 업체 그리고 의약품 연구기관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플래티늄 플러스를 메달 획득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됐었어요. 이 얘기는 공신력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은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알리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영양에 대한 부분, 영양제를 권할 때 여러분들 말에 누가 신뢰를 하나요? 죄송해요. 신뢰 많이 하죠. 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 공신력인 이런 자료는 어때요? 다들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4년 전부터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보다 여러분 어때요?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갔었을 때 영양제,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뉴트리언 서플리먼트라는 요 정보가 상식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시면 큰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러한 탁월한 제품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은 여러분 회사와 이 사업자 간의 수입 배분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잘 모르고 사업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큰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상 플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보상 플랜이 어떠한 역사를 거치면서 흘러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유산화 보상 플랜 역시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60년대에 나온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직대로 붙여나가는 방식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6명의 자식을 뒀었을 때 이 6명의 자식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힘들잖아요. 자식이 더 생기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1980년대 유니레벨이란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내가 내 밑으로 똑같이 6명이랑 사업을 했었을 때 내 밑으로 3명, 또 그 밑에 3명을 두는 방식. 내가 3명을 관리하고 내 키리더가 그 밑에 있는 3명을 관리하는 방식. 당연히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쉽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도 좀 더 어려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나온 방식이 바이너리란 방식입니다. 자, 바이너리는 두 갈래, 양갈래란 뜻이죠. 자, 똑같이 6명과 함께 했었을 때 내 밑으로 2명, 2명, 2명. 내가 2명을 관리하고 그 밑에 키리더가 2명을, 또 키리더가 2명을. 당연히 요 앞선에 있는 유니레벨 브레이커 5의 방식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쉽겠죠.
이 일은 관리 후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모든 회사들은 이 과거의 구시대 방식이 아닌 이 모든 회사들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보상 플랜의 역사 속에 이 보상 플랜은 보완되고 발전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운영되어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뭘까요? 어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1927년도에 하버드 경영대에서 학술 논문을 제출했어요. 소비자 구매 심리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 소비자 구매 심리,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물건을 어떠한 심리로 구매를 하는가. 근데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85% 이상이 광고나 판매원의 판매가 아닌 나의 지인이 제품을 써본 어떤 체험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85%가 넘는다라고 나온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달, 또 누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달,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게 네트를 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분하고 얘기할까요? 자, 이분이 저하고 지인이에요. 친한 지인.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모르세요? 네, 친한 지인이라고 해볼게요. 사랑하는 지인. 제가 영양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께 권해드렸어요. 제가 이 영양제 먹었더니 너무 피곤함도 없고, 예, 활력도 넘치고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도 이거를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 이분 영양제를 제가 권해드렸을 때 이분이 먹고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드시겠죠. 근데 좋으면 계속 드시겠죠? 근데 제가 이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영양제 정말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좋은 거죠. 알았죠? 저는 약속. 예. 근데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랑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입 닫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감사해요.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제품을 먹고 써서 좋은 어떤 체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어지는 게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무시한 어떤 회사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 자, 내 밑으로 비율을 뭐 5대 3대 1 아니면 2대 1 이렇게 맞춰야 되는 회사는 비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구간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 매출량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분을 차등 적용하는 회사. 똑같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이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면 3%를, 제가 전달하면 21%를. 공평하죠. 자, 이런 회사는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대에 대한 제한을 두는 회사. 나로부터 전달되어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 개념은 나로부터 전달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결돼야 되는데 3명까지, 5명까지, 7명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회사. 이러한 회사는 기회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막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는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녀 실적을 소멸시켜주는 회사. 정산하고 남은 요 자녀 포인트, 자녀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의 노력뿐인데 이거를 다시금 제로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시 제로 베이스 처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또 한 번 해봤다고 꿈이 더 많아졌어요. 더 커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요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요것도 뽑았습니다. 이쁘죠? 잘생겼죠?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꾸고 약간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꿈판을 제가 다 이루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어떤 삶에 대해서 더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특히나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제게 막말을 하고 반대를 했었던 그 지인들, 특히나 제가 믿었었던 그 친구놈들. 자, 제 친구 얘기 잠깐 좀 하면 저한테는 어렸을 때 친구 4명이 있거든요. 정말 친했던 친구. 그 모임 이름이 SRG예요. 뭐 어떤 말이 안 되냐면 쓰레 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랑 좀 틀리게 또 틀리게 지금은 뭐 한투의 부서장도 돼 있고 또 삼성전자 사무까지 보는 부서장도 돼 있고 또 대한항공의 기장이면서 비행기 팔러 다니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는 고만고만했었는데 삶이 지나면서 격차가 벌어지더니 그들한테 저는 걱정의 대상이 됐고 제게 그들은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항상 만나면 그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줬고 저를 걱정을 해줬고 근데 지금은 삶이 바뀌었어요. 만나면 제가 걔네들이 걱정해줘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멋지게 변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감사해요. 네, 제가 이렇게 삶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해본 제가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도 없었던 제가 이 일을 많은 파트너분들과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보다 먼저 선행했었던 많은 분들께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보완할 것 보완해서 만든 그 성공 프로그램을 그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도 그런 성공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위니스타즈 리더스 클럽 분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또 다른 성공자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한 2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만 67%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자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리더스 클럽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네. 들어오실 건가요? 네. 반드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들어오셔서 저와 이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멋진 삶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자,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물음표가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안에서 꿈, 미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음표가 많이 아직까지도 있으신 분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되는 일이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 되는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멋진 삶, 멋진 미래를 다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을 조금 더 없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히 멋진 삶,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웬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70년 생애에서 얻은 모든 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 둘은 고갈될 때까지 우리는 거의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신은 그걸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생애가 주어져 있으므로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가지는 꿈을 위해서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행복과 건강 속에 삶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분 생애에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 그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안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가온 이 기회,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그 최고의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다가온 이 최고의 기회를 잡는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